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별입니다. 야경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 별에서 인류는 최대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참 뭐 아름답죠. 곳곳이 보면은. 또 이렇게 사막 같은 곳도 있고요. 또 스위스처럼 뭐 이렇게 경치가 빼어난 곳도 있습니다. 또 사막도 이렇게 보면 참 멋진 풍경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살이 많은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마다 사실 가보면 이제 계곡에 물이 참 많지요. 물론 요즘은 이제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물이 흐르던 계곡도 물이 이제 없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앞서 보신 이제 이런 곳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축복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뭐 인산이네죠. 물보다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보면은. 이것은 보통 이제 예전에 사람이 많으면은 콩나물 시루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콩나물 시루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밀집되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난민들이 빈틈도 없이 빼곡하게 이 배에 진짜 아주 그냥 굉장히 고밀도로 이렇게 생선해 있죠. 저는 어쩌면 이제 지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배에 탑승한 그 난민들처럼 인구가 이렇게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뭐 이 모습이 인류의 미래가 아니기를 이제 바랄 뿐인데요. 2020년 4월 1일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출산율 감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2006년부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역학의 이치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보지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곱씹어 볼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한문으로 보면 이제 이룰성자를 써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정성성자의 이치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성성자는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드리면요. 천자를 우리 민족은 이제 하늘을 굉장히 경배하고 절대시해 왔죠.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때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천자를 보시면 이게 하늘과 땅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에 장인공자가 있습니다. 그 장인공자와 사람인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사전에 보면 이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일,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인자는 동양에서 천지인으로 보면 만물을 이제 대표하는 상징적 대표격이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 이렇게 보면 뭐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게끔 하는 게 하늘의 이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제 하늘이 감동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일을 만들어준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천진이 이렇게 되는 글자인데요. 하늘천자를 파자하면 사람인자에 머리가 와야만 이제 이 공자가 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대로 인간은 자기 삶을 운명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치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천자에 이제 굉장히 깊은 이치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늘천자에 대한 이치는 자세히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 팔계도는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 복귀 팔계도하고 문왕 팔계도 그리고 전역 팔계도를 이렇게 세수를 엮은 건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떨어진 건 음계고요.
붙은 거는 이제 양계라고 합니다. 이제 역학에 전혀 문외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양계가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간계는 이제 이 산을 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제 간방이라고 해서요. 간계는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계의 특징이 이제 마치고 시작한다, 시작하고 마치는 종시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역학 주역에서는.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우리나라 인구 감소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참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속담을 우습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속담은 그 어느 경서 못지않은 삶의 이치와 진리가 그 가장 쉬운 말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삶의 지침이 되는 그 성서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오래전부터 지금 인류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 추세다, 예,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면 그렇죠.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온 지 한두 해가 아니죠. 그래서 뭐 방귀로 치면 너무 오랫동안 자주 나온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만이산 참성단인데요. 왜 우리 선조들은 힘들게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천재를 지냈을까요? 천재는 사전에 나타난 말은 이제 하늘의 제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의 제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그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산의 특징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계는 산의 정점에 위에 양기가 몰려 있는 형태거든요. 집중돼서. 그래서 하늘 상징하는 이제 괴상이 양으로 셋이 되어 있는 이제 이 모양의 건계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늘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소통하기에 그리고 교감을 나누고 그 응감을 받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산 정상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늘의 뜻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면 가장 먼저 내려오는 곳은 뭐 당연하겠죠. 하늘에부터 먼저 제일 내려오겠죠. 간계 형상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음양의 이치로 보면 이제 당연하죠. 산 위에 가서 정상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 역학의 이치로 보면은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만약에 인구를 이제 감소시키는 때라면은 간방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아까 동시의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됩니다. 땅에서 보면은 이 하늘의 경계선은 이제 땅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마칠 종자를 써서 종시라고 한 거거든요. 반대로 하늘로 보면 이제 하늘이 시작되는 경계죠. 또 반대로 이제 하늘에서 보면은 하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경계가 끝나는 곳, 땅에 또 시작되는 경계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다라는 뜻의 시자를 써서 종시의 이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역학에는 더 깊은 이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자로 이제 그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이번 인류를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총 인구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역학의 상수 원리와 파자 이치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물론 뭐 맞을지 틀릴지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한 30년을 그 세월을 이제 종교나 철학, 특히 동양 철학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요. 역학에.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명상 수행이나 이런 걸 해오면서 13, 14년 전부터 이제 파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주역에 보면은 그 다 모두 한문인 것은 뭐 아실 텐데요. 한문 속에 담긴 비밀스러운 뜻을 숨겨놓은 비사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자의 원리가 아니고는 주역 속에 담겨진 깊은 이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흥미 삼아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로 보면은 지구 최대 인구 수용점을 인계점을 77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77억이 넘어가면은 인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필 뭐 작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역학 H나 한문 파자 H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뭐 우리 시대가 지금 우주 시간대로 화의 끝단에 있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역학 상수학에 여러 이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동양 철학에서 모카토 금수 오행이치로 보면 화를 상징하는 숫자는 2와 7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7자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자는 버려야 되는 수로 제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수로 보는 이치를 이제 뒤에서 남자 여자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음양의 이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음은 간단합니다. 안으로 이렇게 수축하고 웅축하고 안으로 몰리는 이런 기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양은 이제 밖으로 발산하고 팽창하고 자기 표현의 이제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인간 마음으로 보면. 그래서 인구 숫자로 보면 뭐 감소 아니면 증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7억이 만약에 인계점이라면 자연의 이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멈추고 감소시키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음양의치는 그거거든요. 한번 음량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의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름 사진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들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요. 십력자와 아홉구자가 비슷하죠. 파자에는 이제 변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수십 가지 이제 간법이 있습니다. 파자에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뭐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 파자에 대한 부분은 보통 씨름 선수가 그 심판이 이제 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힘을 안으로만 가지고 있죠. 삿발을 꽉 짜고 웅축하고 지금 이제 요일당 하면은 바로 그 힘을 폭발시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음양의 이치로 보면 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딱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밖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밖으로 다 펼치는 거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힘. 그래서 십력자는 아까 음양의 이치를 말씀드린 것도 십력자와 아홉구자의 차이는 이건 똑같은데 여기선 아홉구는 밖으로 이렇게 돼 있죠. 십력자는 안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십력자는 이렇게 자기 안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근데 역자와 구자는 같은 겁니다. 수로 보면은 9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능력할 때도 이 십력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그 힘력자는 아홉구자로 저는 이제 봅니다. 파자의시로 보면. 그리고 밭전자는 이 나라국자 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네모틀. 나라는 이제 국토,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또 천진의 원방각 이치를 보면 이제 네모는 이제 국토를 뜻합니다. 이 방은. 그래서 전자는 이것을 이제 국토, 영토, 땅으로 보고 십자는 수로 봅니다. 여자는 이제 좌축의 칠자와 우축의 칠자로 합쳐진 글자로 보는데요. 설명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린 남자를 보면은 십자 아래 십력자가 있죠. 역자는 이제 구자라고 이제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영토, 국토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역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십자 아래에 이제 구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10의 구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0의 구승이면 10억의 숫자가 되고요. 여자는 좌측에 이제 7자, 우측에 7자가 합쳐진 글자가 되면 여자가 됩니다. 고문의 파자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이제 법인데요. 맥이 많이 끊겼죠, 사실 파자는. 네, 이렇게 보는 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7로 보면 77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치화 중에서 뭐 2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숫자죠. 뭐 20억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1, 2, 3, 4, 5는 이제 생수로 선천수로 하고 5, 6, 7, 8, 9, 10을 이제 후천수 성수로 보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이제 성수로 보는 것이 이치로 맞기 때문에 실수로 이제 봐도 화해 시대로 봐도 이제 이 이치가 맞다고 봅니다. 극한수로 이제 팽창 이제 분열하는 수니까요. 오행에서 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역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위로 타오르고 옆으로 번지죠. 목기는 사실 올라가는 기운이고 뭐 가보를 보면 이렇게 중간에 변형이 오겠지만 화의 성징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빛이 이제 나면 밖으로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의 열기가 가도해지면 지구와 인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는 화자를 이렇게 파자를 합니다. 뭐 여러 뜻이 있지만 화자를 나눠서 보면 작을 소자와 사람 인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인이란 뭐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화의 열기가 가두해져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자기 사욕밖에 챙길 줄 모르는 소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소인이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대인이나 군자들 마음이 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도 있는데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가 전 세계인을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오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주역으로 보면은 천산둥계라고 해서요. 개로 보면 이런데 뭐 굳이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제 역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계는 물러나다, 피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소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마음이 착하고 어진 군자들은 이제 그게 또 싫고 세상에서 이제 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물러나는 뜻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이렇게 지금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영상을 찍는데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괴상 주역의 이치를 보면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에 아마 불과할 겁니다. 그래도 뭐 30년간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소인에는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인류는 뭐 과학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켰지만 자연의 이치로 보면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소인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 세상을 보면은 대인이 많겠습니까? 소인이 많겠습니까? 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열 성장을 하다 보면은 작게 이렇게 소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열매들만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나무에 이제 열매 맺는 가시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인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화입니다. 금방 뭐 설명드린 그대로죠.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묻지마 폭행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는 것은 이미 뭐 학계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죠. 또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합병입니다. 합병 인구는 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화해 시대다 보니까 화계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분노가 제어가 안 되고 수기가 뭐 당연히 부족하니까 수국 화해치로 화계 조절이 안 되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인류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뭐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기후 문제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학의 이치를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체를 이제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가깝게는 이제 자기 몸에서부터 먼저 이치를 궁리하라고 하는 게 육아의 공부인데 그런 이치를 보면 우리 인체는 병들고 아프면은 암적인 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면역 체계 작동으로 체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 교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학적으로 사실이니까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고육직책인 셈이죠. 또 의료과학계에서 이제 증명된 사실 중에 하나가요.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게 되면 암세포도 죽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속담에 그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 고열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잡으려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 인간을 소구조라는 이야기는 거의 다 아실 텐데요. 그 인간이 병들면 그 체온이 올라가는 이치로서 지구를 생각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도 지부집자를 써서 만물이 살고 있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천지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우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작게 보면 지구도 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집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육체도 집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치로 보면은 오늘날 지구 온난화 현상,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인간의 지금 인간 편리 위주로 그 인간의 욕망 위주로 살다 보니까 지구 생명들과 공존하는 삶을 외면했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소인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화의 이치대로 앞서 설명드린 화자는 이제 소인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뜻이.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대다수 인류를 질병을 일으키는 마치 암적인 바이러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암적인 인간들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생명들을 다 진짜 공존을 외면하고 고통을 주는 인간들, 소인들을 박멸시키기 위한 선상으로 돌입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 보시면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인간도 멀리 보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도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황제내경하고 한의학에서 보면 질병 치료할 때 비중 있게 사용하는 이치가 음양오행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질병은 수와 음양 부조화로 생긴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 한마디로 이제 질병은 수승화강의 음양 부조화 문제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학의 이치로 보면 이제 천지가 잘 이제 교류하고 음양 교류가 되는 지천태계가 되지 못하고 기혈이 꽉 막히는 이제 천지비계가 되면 질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지요. 뭐 질병이란 글자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통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아플 통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제 생각하는 바가 서로 잘 통하지 못하고 대화가 막히면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아플 통자를 보면 이제 병들 역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니는 길을 뜻하는 길용자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거는 그 정신적으로만 보면 소통의 길이 이제 병들어서 대화 소통의 길이 막혀서 사람 간의 갈등과 오해로 고통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체로 보면 이제 기혈이 막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사회는 지금 뭐 SNS나 그 유튜브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가지고 소통을 많이 한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 과연 지금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인터넷에 그 올린 댓글들이나 글을 보면은 이제 갈등의 고리는 저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됩니다. 소통이 잘 됐다면 이런 현상이 없었겠죠. 그 인체 원리나 또 자연의 이치로 보나 음양 그 오행의 이치로 보나 또 질병이란 그 글자를 봐도 그 인체와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곧 화기 조절 실패가 질병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브라질에서 그 한파가 닥쳐서 눈이 내렸다는 이제 소식을 캡처했는데요. 지금 눈싸움을 하고 있는 이제 광경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브라질은 연평균 기온이 한 23, 4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한 극서가 아주 나타난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7, 8월 한여름에 영하 7, 8도가 이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지구는 이미 화기 조절 실패, 병든 상태에 빠졌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심각한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이런 기후 변화 문제도 사람들은 또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눈이 내린다면 이 사람들처럼 눈싸움을 하고 이렇게 히덕거리면서 놀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히덕거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질병이란 글자를 보면요, 대표적인 게 화살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은 이제 양기가 허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이란 것이 예로 들면은 이렇게 활을 댕기면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슝 하고 양기가 밖으로 나가서 양기가 허해서 생기는 급살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이제 치명적인 상처가 생기고 목숨이 위급하죠. 그래서 질은 글자 이치를 보면은 치명적인 질병이라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양기가 왕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병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내자가 있습니다. 밖에를 반대 뜻이죠. 이쪽으로 보면 이것도 안내자죠. 좌측 우측 안내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병들 역자인데 요 글자는 지범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주도 하나의 집이고 지구도 집이고 인체도 하나의 집으로 보면 몸 안에 그 화기가 가득해서 양기가 과해서 수기 부족으로 오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은.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화살시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자와 사람인자의 합자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친 별자와 하늘천자로 이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는 보시면 이제 하늘천자가 있죠. 여기에도 역시 천자와 이것은 멀경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 병은 이제 사주 명리나 역학 쪽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갑을병정에서 갑을은 이제 오행으로 목을 상징하고요. 병정은 이제 화를 상징하는데 천간과 지지라고 봅니다. 하늘 천자를 쓰고 땅지자를 써서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에서 화를 대표하는 글자가 이 병화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지지에서 화를 대표하는 것이 또 오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화와 병화가 지금 질병이란 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이미 화기 문제로 인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지금 보면은 화기 조절 실패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이제 인류가 지금 코로나19 질병도 겪고 있지만 심각한 질병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 뭐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감기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늘천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있죠.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다. 하늘천자에는 천연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 병명 중에서 천연적으로 생기는 질병이 천연두라고 있는데 아마 그런 질병들도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제 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병자를 보면은 하늘천자 멀경자니까 질병은 하늘의 위치와 멀어질 때 뭐 육아로 보면 순천의 위치대로 하늘의 위치에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위치를 거스를 때 질병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간단한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화로 인한 인류의 위험을 이렇게 뭐 몇 가지 추리자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병기, 보통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병기라고 하죠. 또 같은 말로 화기라고도 합니다. 화의 폭발성이 있으니까요. 핵무기나 전쟁과 질병 그리고 땅속의 불기온을 문제로 보는데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학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정역에 보면 2007GH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늘과 땅 그 건곤의 위치에 2수와 7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와 7은 화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는데요. 남극과 북극 쪽으로 불기운이 들어가서 극지병의 그 빙하를 녹이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 그 극지대 뭐 히말라야나 뭐 남북 극지대 빙하가 지금 녹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뭐 지각 변동과 지축 변동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저는 이제 오행의 이치로 보면은 인류 파멸을 부르는 이런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지적인 전쟁이나 이런 3차 대전에 뭐 그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생기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질병과 자연재해가 걱정이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식량 문제는 따라오겠죠. 그래서 뭐 저는 다음에 이제 오행이치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한 가지 뭐 설명을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 그 주역에 보면 이제 주역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뭐 시간표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시간표가 있듯이 주역 64개로 우주 시간표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소광절이라고 황급경세 연대표라고 하는데 어렵게는 그냥 주역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그 주역 이치로 보면은 이제 태풍 대각에 해당됩니다. 굳이 이 괴는 모르셔도 되고요. 태풍 대각인데요. 대각의 특징이 이제 본말이 약해서 전도되고 엎어진다. 그리고 그 본계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의요라고 해서 기둥동자를 쓰고 그리고 흔들리고 꺾인다고 해서 요자를 썼습니다. 이건 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으신데요.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둥이 흔들리고 꺾인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도 하나의 집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그 기둥이 흔들린다. 천자로 보면은 천지죠. 사람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지에 사람 인자의 머리가 기둥이 무너지고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뭐 온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기둥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시대가 어떤 것을 지금 겪게 될지 그 이치를 뭐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인류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간단합니다. 이제 인구수로 보면 정점을 찍었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왔으면 이제 뭐 내려가는 일은 이제 잘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잘 내려오느냐겠죠. 연착륙을 어떻게 잘 하느냐. 등반가들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난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치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77억이 지금 시점에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질병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글쎄 앞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잘 각자 준비하시고 또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간단히 찍으려고 했는데 30분이 넘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이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하십시오.